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미 연준이 물가 상승률 2%로 다시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 아실 텐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7%대 물가 상승률이 나오는데 어차피 이런 상황이라면 목표를 좀 낮추고 4%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정상처럼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냐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이후로 지금 통화긴축 시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3.25%까지 올랐고요. 미국은 이번 12월에 빅스텝으로 0.5%를 올려서 기준금리가 4.5%가 된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지난 FOMC 회의에서 나온 점도표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미국의 최종 기준금리가 5%대까지 이른다는 그런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시중금리가 내년에는 10%대까지 갈 거라고 예상되면서 가계부채 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고요. 전국 각지에서 부동산 가격 폭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전 세계 각국의 경기 침체 우려도 현재 커지고 있고요. 금리 그만 좀 올리라고 아우성이 나올만 하죠. 네. 이러니까 이제 특히 투자업계 관계자 쪽하고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슬슬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급속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특히 신흥국부터 전 세계 경제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금리를 언제까지 올릴 거고 또 이렇게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준도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이기 때문에 인플레가 2%가 될 때까지는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하는데 투자 시장에서는 굳이 인플레 목표를 2%로 잡을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시중에 공급된 통화 공급량부터 산업구조, 금융환경, 전반적인 경제체질까지 다 변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물가 목표 2%라는 이 오래된 수치에 집착해가면서 금리를 계속 올릴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상황이 달라진 만큼 그걸 반영해서 목표 인플레이션 수치도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물가만큼이나 침체 때문에 받는 고통도 커지고 부채 부담도 커지니까요. 그쵸. 지금처럼 물가 목표 2%로 맞춘다고 이렇게 계속 금리 올리다가 나라 경제 다 망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화하는 경제 여건과 시대 흐름에 맞춰서 물가 목표치를 한 4% 정도로 높여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현재 미 연준 위원들의 입장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뭐라고 하는데요? 일단 불가능한 일이고 경제 불확실성만 키워버릴 위험이 있으니까 여전히 지금의 2%대 물가 상승률 목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인플레가 2%대가 될 때까지 계속 금리를 올려서 현재 높은 금리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끄럽고 고호한다는 거네요. 근데 연준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요? 네. 지금 연준 위원들이 이런 입장을 내세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물가 목표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펼치는 금리와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는 수치인데요.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이 물가 목표치를 바꿔버리면 금리와 통화정책의 기존 틀을 흔드는 게 돼버리는데 이게 오히려 실물 경제와 금융경제 전반적으로 혼란을 가져와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메시지로 전달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많은 일반 기업이나 금융기관, 투자사들 같은 경우에도 매월 발표되는 물가 상승률 그 수치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각해서 통화정책 방향을 예측하게 되고요. 그렇게 예측한 방향에 따라서 또 사업 목표도 설정하고 예산도 수정하면서 집행하고 방향을 잡아 기업을 끌고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실물 경제를 포함해서 투자 측면에서도 모든 경제적 틀의 기준이 되는 수치 중에 하나로 이 물가 상승률 2%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이제 와서 뚜렷한 명분이나 근거도 없이 갑자기 바꿔버린다고 하면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이런 측면을 연준 위원들이 현재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가 잡는 거 포기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맞게 기준을 바꿀 수는 없다는 그런 개념이네요.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투자 시장에서 주장하는 말처럼 만약에 중앙은행이 이 인플레 목표를 기존처럼 2%가 아닌 4% 정도로 올리게 되면 이제 그 사회는 물가 상승률 4%, 5% 초반대까지는 정상적인 물가 수준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살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매년 물가 4%씩 올라가는 걸 일반적인 상황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물가 상승 4, 5% 정도는 고물가가 아닌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말인데요.
중앙은행의 인플레 목표 자체가 4%로 된 거기 때문에 시중에 4, 5% 정도의 물가는 정상적인 물가고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자연히 4, 5%라는 그렇게 올라간 물가 수준에 맞춰서 임금도 올라가게 될 거고 무엇보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도 그 수준만큼이나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인플레 수준이 높으니까 화폐 가치를 보존하려면 금리도 높아야 하니까요. 네. 우리가 사실 코로나 이전 시기만 떠올려봐도 기존의 주요국들의 물가 수준이 1, 2%일 때는 기준금리도 제로금리 수준이나 1%대가 일반적인 수준이었어요. 근데 4, 5%의 물가 상승이 일반적인 수치로 인정되는 사회라는 말은 앞으로 기준금리도 3, 4% 정도까지는 사회 경제적으로 기본으로 깔고 가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준금리 3, 4% 이하의 시대는 이제 안 오는 거네요. 이게 정상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4% 물가의 3% 금리는 정상적인 수준이고 일반적인 수치라는 걸 정책적으로 합의하고 간다는 말인데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3, 4%면 예금금리가 4, 5%고 대출금리가 기본적으로 6, 7%대가 나온다고 치면 그럼 이 6, 7%로 돈을 빌려서 이것보다 더 높은 수익이 나는 사업이나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사업이든 투자든 자금 조달을 할 때 이자보다 낮은 수익의 투자는 투자할 필요가 없고 사업 역시도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운영할 가치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 이 상황이 가능할 수 있는 건 고성장밖에 없어요.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성장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이라면 물가 상승률 4%대를 정상으로 받아들일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계속 성장한다는 말은 사실 거짓말이에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소비력 감소로 인한 시장 축소, 그리고 자국 산업의 쇠퇴와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보호무역주의가 가속화되는 초입에 들어선 마당에 이제 더 이상 고성장이 불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투자 시장을 중심으로 회자되고 있는 이 물가 상승률 4%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자는 말은 알고 보면 굉장히 모순되는 말인데요. 침체 우려를 이유로 금리 적당히 올리고 기존보다 2배나 높은 물가 상승률을 정상으로 받아들이자는 건데 그냥 딱 들으면 그것도 방법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연준이 그 말을 들으면 물론 일시적이겠지만 자산시장 반등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곧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의 주장은 높은 물가 상황을 정상으로 받아들이자는 건데 여기서 거시적인 경제 상황은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사회는 경제 성장률 2%도 넘기기가 힘든 그런 저성장 사회가 고착화될 게 명확한데 그럼 그 말은 이런 저성장 사회에서 고물가 상황을 일상으로 받아들이자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물가에는 필연적으로 고금리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화폐가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실상 만성 침체나 다름없는 저성장 사회에서 고금리를 일상으로 끌고 가자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경제는 기본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고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당장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발생할 침체와 자산시장 붕괴 상황을 모면하자고 당장 해야 할 일을 미루자고 주장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아니면 그냥 해야 할 일을 하지 말자고 하는 거나 다름없는 얘기입니다.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이미 벌써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인 상황에서 고물가는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물가 잡는 게 최우선인데 침체가 우려된다고 금리 올리는 걸 자제하고 고물가를 정상처럼 받아들이자는 게 당장 고통을 피하자고 엄발에 오줌 누는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연준 위원들이 왜 인플레 2% 목표를 고수할 수밖에 없는지 왜 4%로 수정하는 걸 불가능하다고 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내용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원래도 믿을 사람들은 아니지만 월가를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참 직업적 전문성과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다 내던져버리고 너무 무책임하게 말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원래 다 그렇잖아요. 다 그런 거 맞고 자기도 영업하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금융인들의 도덕적 청렴성이라는 게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책에서도 거의 맨 처음에 나올 정도로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고요. 까놓고 얘기해서 2년 전에 코로나가 터지고 각국 정부에서 그렇게 국가 부채 늘리면서 많은 돈을 풀 때 그때 투자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 많이 풀면 지금은 좋을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진짜 위험할 수 있다고 그때 이 한마디만 했으면 이번에 인플레 기준 4%로 바꾸자는 말을 선의로라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돈 풀 때는 원자재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굉장히 높아지고 있을 때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으면서 아니 오히려 더 풀어야 한다. 아직도 가치가 저평가됐다 하면서 즐기다가 지금 물가 잡는 흐름 틀어지면 어떤 폭탄이 터질지 뻔히 알면서도 투자시장 위축되고 자기들 살기 어려워진다고 당장만 보고 이런 말을 하니까 많이 무책임해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 연준도 무슨 물가 잡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직자처럼 볼 것도 없고요. 그들도 지금 사고 친 거 다른 핑계로 수습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본질적으로 돈을 너무 미친 듯이 많이 풀어서 생긴 제일 나쁜 형태의 물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미 연준도 예전처럼 물가 2%대까지 가기는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시장에는 2%까지 간다고 던지고 그러고 나서 조금씩이라도 통화량을 줄여나가고 하지만 모든 돈을 다 걷어들일 수는 없으니까 침체도 인위적으로 일으켜야 물가 상황을 잡아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도 코로나 이전과 같은 그런 저금리 시대는 한동안 구경하기 힘든 시대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지난 과거 20년가량을 유지해왔던 그런 저금리 시대의 패러다임과 상식 정보들에서 이젠 빠져나와서 변화한 경제 환경에 적응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4%로 수정하자는 거, 미 연준이 콧방귀도 안 낄 거 알면서 일부러 분위기 잡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투자 시장에다가 이렇게 물가 상승률 4%를 연준이 정상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그런 분위기만 미리 깔아놓는 거죠. 사실상 내년 같은 경우는 기업들 실적으로 투자시장 부추길 거리도 없고 그렇다고 산업 전반적으로 성장 이슈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해먹을 수 있는 거리를 깔아놓는 것 같은 개념인 것 같기도 한데요. 내년에도 금리 인상은 지속되겠지만 FOMC 회의할 때마다 매번 금리 인상은 안 할 거고 중간중간 동결하는 게 나올 텐데 그때 연준이 고인플레이션 상황을 일반적인 상황으로 수용하는 거 아니냐, 금리 인상기 짧아질 기대감이니 하면서 내년도 재료로 써먹지 않겠나 싶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소비자 물가지수 별 의미도 없는 예상보다 0.12% 높고 낮게 나온 거 가지고 시장 가지고 놀았잖아요. 아무튼 이건 그냥 해본 소린데 뭐 크게 의미 있게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해본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야 시간이었습니다.